생각해봐. 아까 애가 와서 뭘 먹었어. 어? 밖에서 들고 왔어. 내가 밥 먹기 전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 John, you heard too, right? 근데 먹고 싶으니까 그거는 먹지 말라고 자기가 옆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끝나고 먹으려는 거야. 끝나고. 네, 이 시각 핫 랭킹 세 번째는 아빠 나 평생 지켜줄 것입니다. 다시 봐도 사실 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현재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부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최근 남편 측이 이렇게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영상을 연이어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부부가 다툴 때 아이가 귀를 막고 서 있는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네.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냈다는 글을 올렸는데 장혜영 교수님. 자, 아버지 심정, 아빠 심정에선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적극적으로 항변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저 대화에서도 뭐 남성분이니까 아빠 심정을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엄마 심정으로는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엄마의 네. 행동은. 저 아이가 지금 식전에 뭘 먹고 왔다고 좀 화를 내는 장면이잖아요. 예. 근데 다른 보도를 보니까 무슨 배가 부른 큰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젤리를 좀 먹고 왔다. 네. 젤리를 들고 와서 먹었다. 근데 그거 아빠가 줘가지고 준 것도 거죠? 아니죠. 들고 와서 네. 이제 먹었는데 아빠가 왜 못 먹게 안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이혼 소송 중이기 때문에 남편 측에서 일부러 조연아 씨에게 불리한 영상만을 지금 자꾸 제공하고 있다는 네. 비난도 있습니다만 예. 누가 봐도 아이가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들었다고 한들 저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엄마의 모습으로 정상적일 것인가. 무엇보다도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데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저 영상을 보고 놀랐던 것이 일단 저 조연아 씨의 음성이 과거에 갑질 논란이 있었던 어머니 이명희 씨와도 너무나 똑같고 동생인 조현민 씨의 소리와도 너무나 똑같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화내는 소리라기보다는 그냥 흔한 말이지만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말들이거든요. 무엇보다 가슴이 아픈 게 아이가 귀를 막고 있어요. 그 부분은 솔직히 아이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더 가슴 아픈 거는 이 남편 측이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빠 나 평생 지켜줄 거지.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상당히 오랜 기간 고민을 했다가 아들이 아빠 나 평생 지켜줄 거지 이 한마디에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강렬한 단어를 썼어요. 탈출이란 단어를 썼는데 단순히 이혼을 하고 헤어지고 이게 아니라 아들을 먼저 탈출시켜주고 나도 탈출을 해야겠다. 이게 탈출이라는 거는 조연아 씨와의 이런 삶에서 마치 이런 불행한 삶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강력하게. 여러 가지가 이제 언론에 비춰지면서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과거에 이 한진 일가, 조 씨 일가들의 어떤 다른 행적들과 겹치면서 더 큰 공분을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어떻든지 간에 일단 국민들은 이 일가의 일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남편 측이 올린 글이나 영상을 보면 아무래도 이혼 소송 가운데에서도 양육권 소송이 가장 큰 쟁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제 판사가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런 아동의 정서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좀 판단하기도 하나요?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죠. 근데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일단 이혼을 하는데 그 사유가 누구에 있느냐. 그런데 지금 녹취록이랄지 그 사진을 보면 폭행당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에 핥힌 자국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파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폭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혼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양육권, 친권제 지정을 누가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재산권 분할인데 근데 재산권 분할은 거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가는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기여도 자체는 사실 어떠한 그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은 판사가 판단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양육권에 관한 문제겠죠. 그런데 조연아 씨의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내 측에 상세 친권의 양육권 지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은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모성이라는 게 있고 또 애를 자체를 갖다가 엄마가 되게 대부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화 영상 같은 걸 보면 아들에 대한 어떤 저런 부분들이 이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가 있고 또 이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탈출하면서 애를 데리고 나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양육에 있어서,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누가 과연 적합하느냐. 네.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건데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녹화 영상 자체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재판이 아마 지난 작년 4월에 네.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상당히 오래 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히 양육권 지정과 이제 재산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양육권 지정이 자기한테 못 올 수도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마 본인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지만 상대방은 재벌이잖아요. 재벌가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개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영상이 공개된 후 조 전 부사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밑장문을 적극 내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자녀를 학대하지도 않았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돌봐왔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화면상으로 보면은 학대 여부가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평론가님, 너무 좀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지금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저게 가족사죠. 저게 뭐 국민들이 나서서 뭐라 할 사안은 아니고 네, 뭐 집안 그렇죠. 싸움인데 이혼 소송일 예, 뿐인데 뭐 한 부부의 이혼 소송이고 저 아이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는 소송 중에 하나일 뿐인데 문제는 이 조 씨 일가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그동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오다 보니까 저 장면 하나를 보고도 아까 장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이명희 전 이사장도 떠오르고 조현민 전 전무도 떠오르고 왜 이럴까 하는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걸 글로 봤을 때는요. 예. 영상을 보지 않고 글로 먼저 봤을 때는 조현아 씨도 그냥 엄마구나. 왜냐하면 이거 엄마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식사하기 전에 단 거 먹지 말라 그랬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건 집에서 예.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 어느 가정이나. 네. 그럼 이제 아빠한테 이제 타박을 하는 거죠. 근데 될 수 없으면 예. 아예 없는 데서 하죠. 혼나요. 또는 아이 있을 때 혼낼 수도 있어요. 예. 아이를 지금 혼내는 거니까. 네. 근데 왜 아빠가 이걸 막지 않느냐? 엄마 입장에서 타박인데 네. 이제 이걸 영상으로 보면 글로 본 거하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전에 네. 단 거 먹지 말라는 엄마의 훈계와 다르게 그저 소리를 가지고 상당히 불편해지는 거죠. 예. 이걸 아마 보신 많은 국민들이 참 불편해졌을 텐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만 할까? 왜 정말 이렇게 소리를 그냥 우러내서 끌어내서 뱉어내야 할까? 저기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런 화법에는 어떤 아이가 어떤 가족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수능할 수 있겠는가? 먼저 이 사람이 소리에 먼저 반응을 하면서 아이들은 두려워질 거고요. 네. 심지어는 아이가 귀를 막고 있는 상황. 귀를 막는 자체가 아이가 도망가지도 않고 이런 일은 일상다반사인데 나는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런 네, 이 놀라지 제스처가 않더라고요. 제스처가 그대로 드러나는 네. 거죠. 그럼 이러한 장면이 굉장히 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뭐 식전에 단 걸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왜 씻으라는데 씻지 않니? 왜 아침에 빨리 일어나지 않니? 여러 가지 일상다반사. 그럼 저게 조현아 씨 측의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바가 없다. 네. 근데 누가 봐도 저게 학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동영상이 공개된 상황에서는 조현아 씨 측 변호인의 이야기는 상당히 좀 근거를 잃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아이까지 포함된 영상을 공개해야만 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일단 그 남편 측은 아무래도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재벌이다 보기 때문에 여론의 힘을 빌리려는 게 아니냐 이러한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녹취를 보면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아버지에게 지원받은 부분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싫다. 그 무슨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살자? 너가 병원에서 맨날 놀잖아. 너가 병원에서 맨날 놀게 하려고 우리 아빠를 매출하고 그 병원에 들이고 염치가 좀 있어봐라, 염치가. 네, 변호사님.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우리 아빠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네가 뭐 어떻게 하냐. 그런 거 보면, 보통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혼했을 때에 쉽지 않은 소송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재벌 기업의 혼사는 정략적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네.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서로 동창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조연아 씨는 이제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일반 재벌 기업들의 어떤 혼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좋은 평을 많이 받았죠. 예.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서로 혼인이 거의 파탄이 됐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일단 조현아 씨는 재벌가고 이쪽은 의사지 않습니까? 네. 뭐 의사니까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재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 뭐 1,000억 이상을 투자를 했다. 근데 이 1,000억 이상 투자하는 것이 저 남편은 물론 남편을 어떤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병원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뭐 대표로서 할 수 있도록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사실은 그 계열 자체가 대한항공과 관련된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이든 병원이든 간에.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익과는 상관이 없지만 본인 입장에 굉장히 무시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너를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도대체 하는 짓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남편은 공황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결혼 이후에 그런 게 생겼다는 거고. 네. 그리고 공황장애에 있어서 같이 살 때는 뭐 하루에 2번, 3번 약을 먹었는데 별거 이후부터는 공황장애 굉장히 좋아져서 하루에 약을 1번밖에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서로의 어떤 인식이 달라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조현아 씨가 남편한테 공개를 하면서 그중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 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이혼 소송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드러나는 게 눈살이 찌푸려지게 하는데 문제는요. 우리나라 언론만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CNN에서 땅콩 분노 가족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이네요. 정말 땅콩 회항 때도 사실 굉장히 외신에서 많이 보도를 해서 좀 망신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또 실렸습니다. 맞아요. 뭐 한 번 실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것도 안 좋은 소식이 해외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조금 국민으로서 민망하기도 하고 저 해외 언론에서 저 기사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감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쯤 되니까 뭐 미안해서 저 기사가 내려오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게 오히려 한진 일가에게 어떤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명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간의 이 한진가에 대한 소식을 전했었는데 대표적인 이야기 다 들어있습니다. 뭐 이명희 씨가 가사도우미가 옷 제대로 안 가져왔다고 죽어라라고 하면서 소리 지른 장면, 운전기사가 약속 시간에 제 시간에 도착 못했다고 얼굴에 대고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장면. 직원의 고소란이 기사에 실렸다는 거죠. 이 모든 고소장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제 방송에 언론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박찬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땅콩 회항 사건 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던 이제 그분의 인터뷰와 함께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사실은 전반적인 이야기가 다 실린 거예요. 그 일가족에 대한 뭐 특히 이제 여성 가족들의 이제 멤버들의 행태와 갑질과 욕설과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사실은 전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이 사건 자체를 왕조 시대로 이제 비유를 하더라고요. 마치 대한민국 왕조 시대인 것처럼 이 재벌 그룹에서 이 오너들은 왕 같은 존재다. 이렇게 왕조 시대까지 비유를 하면서 사실상 폐쇄적인 재벌의 그 구조,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 재벌들의 어떤 이런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이제 반면에 이런 것들에 대항하고 있는 직원들의 움직임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조금 더 여론으로 국민들이 같이 공분을 사면서 이런 식의 이제 일들도 일어났다. 전반적인 상황을 다 다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상 한국 국민으로 좀 민망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실렸었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이번 이 소송이나 이런 문제들에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사적이고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혼 소송이라는 부분이 둘만의 부부관계에서 그걸 둘만이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동영상이나 녹취들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